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이기정교육과정 비상교육이고요. 네,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번째 시간이고요. 전 이번 시간이며 이 단원에 대한 전체의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가 18문제 조금 많은 편이죠. 사실 이 단원이요. 양이 조금 다른 단원에 비해서 양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단원 그 분량을 좀 비교해 보시면, 공통수학 1 안에서는 이 단원이 가장 양이 많은 편이고요. 사실 중요도로 따져보자면 제일 좀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2단원하고 3단원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3단원은 이제 나중에 제가 경우의 수만 말씀드리겠지만, 경우의 수의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고1 때는 뭐 연구하실 특이 없지만, 나중에 수능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확률 통계 연구가 좀 많이 깊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1 때부터 쭉쭉쭉 계속 점점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요. 정확히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제 교과서 문제 다 풀어 오셨죠? 그쵸? 네, 풀었다는 전제하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86쪽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이 합을 구하되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단 이 주어진 복소수를 어떻게 하자? 결국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제 구분해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복소수는 좀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쵸? 자,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복소수 한번 좀 전개를 해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i 플러스 2ai 마이너스 5a 더하기 4 더하기 i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실수 부분 보시면 a제곱 체크해 볼게요.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있겠죠. 자, 결국 정리해 보자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 그리고 이제 나머지 허수 부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i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되었죠? 자, 결국에는 지금 문제에서는 실수는 0이 된다. 결국에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이 되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건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빼기 4 0이 돼가지고요. a는 1 또는 a는 4여서 결국 합이 얼마다 5여가지고요. 정답 선택지 몇 번? 5번에 있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참고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답을 구하실 때요. 인수분해 이용하셔가지고요. 실수 A 합을 구하긴 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실수를 정확히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모든 실수 A 합이라는 것보다 그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실근의 합.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다. 그쵸?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바로 5도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번 풀 맞고요.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일단 좀 설명 좀 드린 다음에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 아마 교과서를 좀 보시면 교과서 이제 본문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한 구텅이 이제 구석 쪽에 보통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먼저 교과서에는 음수의 제곱근 연산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우리가 중3 때에는요 이렇게 제곱근기 연산했을 때 곱하게 되면 그냥 근호와 있는 수끼리 곱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근호와 있는 수가 둘다 음수일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앞에 부호가 음수가 붙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즉 A가 양음수고 B가 양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루트 A분의 루트 B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거에 아마 교과서에 실려 있을 겁니다. 이게 본문 말고도 다른데 실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막 언제가 어떻게 되고 이걸 막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자면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외우는 것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기보다는 조금 헷갈려요. 나중엔 특히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양수고 어디 양수인지만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추천했거든요.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어차피 이거를 여러분들이 증명, 정당화하는 과정이요. 어차피 뭐의 과정이냐면 그 허수단의 아이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굳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는 것보다는 먼저 그냥 주어진 음수의 제곱근을요 뭐도 그쵸 허수단위 i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하셔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엄청 더 간단하고 할 만한 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허수단위 이용해서 술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예시 좀 드려볼게요. 이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요거 두 개 때문에 곱하는 것 때문에. 자,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허수단위 i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루트 2i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8의 경우에는 2루트 2i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분배 없이 정형해주게 되면 얘는 첫 번째 거는 4i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네 여기서는 루트 약분 되는 거니까요 3i 제곱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i 제곱이 정도 얼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 하기보다는 항상 음수의 제곱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허수단 i를 고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두근의 알파 베타 뒤에 거의 방정식은 두근의 알파 제곱파 베타 제곱일 때 실수 A와 실수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문제? 그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저는요. 첫 번째 방정식을 제가 여기를 1번으로 두게 될 거고요. 뒤엔 두 번째 방정식을 제가 2번으로 두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의 경우에는 두근의 합 뭐가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a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a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근의 곱 알파 베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1분의 4여서 4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네, 두 번째 방정식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두 군이 합되겠죠? 자, 이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군의 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의 경우에는 얼마다?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1분의 b여서 그냥 b인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제 결국 우리는 필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a하고 b 값, 미지수의 값들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아하니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요 첫 번째 알파 제곱 대 베타 제곱 한번 이용해 볼게요. 왜냐하면 요거 공식 배워주죠. 일단 원에서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이요. 1번에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8이어가지고 a제곱 빼기 8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a제곱이 얼마야? 9간이어서 a가 3이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인 것이죠. 자, 이런 경우 보통 문제에서 이제 a를 정해주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문제에서 뭐가 되겠죠? a가 영어 작다, 즉 음수가 되겠죠? 결국에는 양수가 탈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a는 마이너스 3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보시면요. 요건데요. 알파제곱 베타제곱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그쵸.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알파 베타의 제곱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4의 제곱이어서 얼마다? b는 16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3, b는 16으로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특히 엄들이어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요. 제발 이건 조건들 있죠. 음수, 양수, 자연수, 실수 이런 조건들 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하고요.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만나지 않는다. 결국 뭐 떠올리자? 그쵸. 이차함수와 직선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가 음수, 0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 두 개씩 연립하겠습니다.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2kx-3k는요. 결국에는 4x-k제곱 더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k-2x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판별식 구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x의 수의 짝수 이거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 이용할 수 있겠죠? 자, 4분의 d는 결국에는 2차 함수수 절반, 1차 함수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k-2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1 되겠죠. 전개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 돼가지고요. k제곱 소거 되는 것이고 결국에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음수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수 k번 뭐가 된다? k는 5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같이 가볼게요. 자, 그림이 주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자, 이 두 이차함수가 주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요. 서단 두 점을 만나고 있고요. 두 교점 중에서 한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이때 다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여기 공통수학 1에서는요. 여러분들 알고 가실 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면요. 2차 함수와의 교점, 함수와 직선, 함수와 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뭐가 똑같다? 그걸 두 개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요. 다시 교점은 실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 자, 결국엔 지금 문제 뭐가 된다면요. 두 교점 중 한 교점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라 돼 있어요. 결국 무슨 뜻이다? 그쵸. 결국에는 2차 함수 연립한 식이 있겠죠. 결국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주어진 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두 2차 함수 연립을 좀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써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k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저 좌변에 있는 식을 1력 5번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이항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다? 그쵸. 요거의 실근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대입하겠습니다. 결국에는 4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k는 얼마다? k는 4 더 6 더 3 해가지고요. 13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요. 다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정식의 다른 실근을 구하면 되겠죠. 자, 지금 방정식 완성할 건데요. 자, 원래 식의 대입을 좀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정식이 원래 뭐가 되는 건가요? x제곱 마이너스 3x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인수분해 보시게 되면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5는 0이 되어서 따라서 결국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5가 되겠죠. 그 중에서 다른 게 x좌표 뭐가 된다? 실근이어가지고 정답은 5예요 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풀었고요.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2가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잠깐 말씀드렸죠. 실근하고 너 같은 성질이다. 교점은 같은 존재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쵸?
자, 한번 보세요. 실근 뭐하고요? 교점이 나고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그쵸? 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더하기 5는 이차함수하고 또 어떤 거? y는요 같은 만을 x축 즉 결국에는 이차함수와 x축에 몇 개의 실근을 가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얼마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요 2차 함수는 2차 함계수가 1인 거니까 R도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같이 한번 그래프 보게 되면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X축이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려질 거예요. 그럼 실근이 두 실근인 거니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실근 사이에 무조건 얼마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알파, 베타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어? 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요 조건 조건 어떻게 줘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2가요 알파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2가요 베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공통점이 혹시 있나요? 그쵸? 함수값이 얼마? 음수인 거예요. 되었어요? 아, 결국에는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음수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저는 요거를 fx가 두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f 2가 얼마? 음수 되는 거기 때문에요. 대입해 주시면 4-4a 더하기 a 더하기 5 정리해 주시면 9 빼기 3의 2가 음수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a가 얼마다? 3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여기서 선생님 근데 왜 중근을 가질 때 안 되는 건가요? 실점을 해볼까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중근이 유독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실근이 하나밖에 없고요. 물론 중근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여기를 알파다 한다면 요 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만은 실수 없다. 결국에는 반드시 실근 몇 개, 소다는 2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근데 문제집에서는 이거 좀 유식한 말로 뭐 근의 분리라고 보게 되는데요. 사실 뭐 거기까지는 물론이자만 실제 이제 물론 내신에서는 다뤄지겠다면 공부하셔야겠지만 학교마다 다 상황 다르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뭐 근의 분리라고 한다 해가지고요. 엄청 사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좀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6번 봐봤고요.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번 뭘까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일 때요. 이참 최대값이 지금 3이고 최소값은 b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되겠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결국 주어는 2차 함수에 따른 식을 먼저 변형을 해 주셔야겠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y는,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빼기 3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자? 그쵸?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5x,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결국에는,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빼기 3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4분의 25 빼기 3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얼마? 4분의 1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럼 같이 한번 좀 이제 그래프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축이 얼마? 축이 지금 x는 2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요. 이 지금 주어진 범위가 있죠. 주어진 범위가 만약에 꼭지점인 좌표를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을. 그러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13이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 지금 문제 보고 싶으면 최대값이 얼마 나왔어요? 3 나왔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 범위는 결국에는 꼭지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죠. 즉, 꼭지점 x좌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 포함하게 된다면 최대값이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쵸?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어쨌든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반드시 a는 어떻게 된다? 그쵸. 축의 방정식은 2분의 5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은 이쪽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a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주자. 따라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언제일 때? 그쵸. a일 때 함수값 되겠죠? 결국 fa가 얼마?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대입할게요.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빼기 3은 뭐다? 3이어가지고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자, 인수분해 보시면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3 돼가지고 따라서 a는 2가 되거나 또는 a는 3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조건이 있을 것이다. 어떤 조건이 있죠? 그쵸. a가 2분의 5보다 더 작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3은 땡 탈락. 결국엔 a는 2도 확정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자? b값 꺼내겠죠. b는 뭐예요? 최소값이잖아요. 결국 b는 뭐가 된다?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따라서 f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제가 요 식을 fx에 둘게요. 죄송해요. 자, 그럼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돼가지고요. 마이너스 5 빼기 3. 정답 얼마다? 정답은 마이너스 9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9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8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4차 방정식을 지금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 오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그쵸. 우리는 이제 3차, 4차 풀기에서 어떻게 하자? 그쵸. 최대한 뭔가 조리제법 혹은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적절히 이용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결국에는 우리는 조리제법을 이용하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개수의 합이 0인 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x 빼기 1 인수로 같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2가 돼가지고요. 니은자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1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한 번 더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한 번 더는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셨죠? 자, 따라서 결국 인수분해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돼가지고요. 자, 푼하는 뜻은 뭔 뜻? 해를 구하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해를 구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자, 뒤에 거는요. 근의 공식 이용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x는 결국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요. 결국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방식은 4개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8번 뽑았고요. 다음 문제 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한 실근에 오메가라고 하고 보통 이거 W 말고요. 그리스 문자는 오메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요. 1 더하기 오메가 실제곱분의 수직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근인 거니까 복소수 되겠죠. 결국 이 문제는 복소수에 대한 거듭제곱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가는 이제 내신 문제집들 보시면 실제 정말 많이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제가 좀 요 오메가 관련해서 설명 드리고 나서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 오메가에 대해서 일단은 한 2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걸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문제에서 지금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요. 허근 뭐라고요? 근이에요. 근. 근이라서 뭐든지 이거죠?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정식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아, 결국에는 대입해주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그쵸, 1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지금 잘 보시게 되면요. 자, 요 식을 제가 한번 제가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제 1을 좌면 이항할게요. 결국에는 x세제곱 빼기 1은 뭐냐면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오메가 뭐라고요? 방정식의 허근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 무슨 근 나오죠? x가 1인 거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오메가는 여기 해가 맞다 아니다? 해가 아닌 거예요. 실근이 1인 거니까. 결국엔 반드시 여기가 지금 보시면 판별식 구해 보시면요. 판별식은 1-4 음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오메가는 반드시 여기에 허근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는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얼마야? 0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럼 이거 두 번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양변을요, 제가 오메가분의 1을 곱할게요. 오메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되었죠? 여기서 양변에 오메가 분의 1을 곱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같이 한번 그 문제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분수가 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분수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10제곱분의 1인데요. 자, 지금 보시죠. 첫 번째 거, 1번에 의해서 우리가 오메가의 9제곱은, 이렇게 써볼게요. 오메가의 10제곱은요. 오메가의 9제곱 곱하기 오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 오메가 9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이어가지고 세제곱이어서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요. 오메가 더하기 넣어서 봤는데 여기서 봤죠. 결국에는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오메가 더하기는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오메가 11제곱분의 1인데요. 아까 전에 오메가 10제곱이 뭐였죠? 오메가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의 제곱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뭐다?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12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결국 오메가의 12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4제곱인 거니까 1 되겠죠. 얘는 2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3개를 이용해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주어진 식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 두 개 분수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예요. 근데 1 더하기 오메가가 뭐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결국에는 약분해 주게 된 정답 얼마다? 정답은 1 더하기 2분의 1이어가지고요. 2분의 3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메가 되는 내용인데 반드시 딱 2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9번 풀어봤고요. 10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한 근의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를 베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줄 수밖에 있다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보니까 지금 저는요, 일단 위의 식의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제가 요 식을 1번식, 제가 요 식을 2번식으로 둔다면 1번의 경우 인수분해 해볼게요. 해보시게 되면 x-y 곱하기 x-2y는 0이 돼가지고요. 따라서 첫 번째 x가 언제일 때 y일 때, 두 번째는 x가 2y일 때 쪼갤 수가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제 x가 y일 때 어디에 대입하자? 그쵸, 우리는 여기 있는 2번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을 할게요. 자, 결국에는 x와 y 같은 거니까 저는 x 대신 y 대입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인수분해 주시면 2y-1 곱하기 y 빼기 1은 0. 따라서 결국에는 x와 y 같을 경우에 대해서는 x는 얼마? x와 지금 뭐였다?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y가 결국 2분의 1이면 x도 2분의 1 또는 그리고 y가 1이면 x도 1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대체 두 번째 케이스 언제일 때? 그쵸? x가 2y일 때 케이스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2번식에 대입을 할게요. 대입해 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4y제곱 마이너스 6y 되겠죠? 6y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따라서 5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1은 0 되는 것이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5y 마이너스 1 곱하기 y 빼기 1 해가지고 따라서 결국 케이스 분류해 주시면 y가 5분의 1일 때 그리고 y가 1일 때 분류 가능하겠죠. 자, y가 5분의 1이면 x가 지금 y의 2배 되는 거니까 x는 5분의 2 여기서 x는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해가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전체 4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죠? 그 해에 대해서 x와 y 합이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첫 번째 케이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5분의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 정답 얼마다? 최대값은 3 되는 것이고요. 최소값은 5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0번 파봤고요. 11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중간 학습점검 문제에서요, 이미 비슷한 문제 푼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과 84쪽에 8번 문제 써드릴게요. 이미 비슷한 문제를 84쪽에서 8번에서 이미 풀고 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푼다는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 어떻게 하자? 절대값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쪼개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자, 첫 번째 케이스 언제일 때? x가 2보다 작을 때 되겠죠? 자, 그럼 둘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부등식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빼기 3이 5보다 작은 거니까요. 결국 마이너스 2x 결국엔 더하기 5가 5보다 작아서 결국 2x가 0보다 크게 되겠죠. 결국에는 x가 0보다 커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두 개 겹치는 범위 요거하고 여기 겹치는 범위는 얼마다? 0과 2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헷갈리시면 수직선 그리면 됩니다. 수직선으로 지금 보시면 2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돼서 겹치는 범위는 0부터 2까지 되겠죠. 그쵸? 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2보다 큰 것 같으면서 3보다 작을 때 되겠죠. 결국에는 x 빼기 2는 양수, x 빼기 3은 음수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면 좌변 정리해주시면요. 좌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1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1이 5보다 항상 작죠. 그쵸, 맞죠?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범위 뭐가 된다? 최종적인 범위는 그냥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케이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x가 3보다 클 때. 자, 결국엔 어떻게 하자? 그쵸? 얘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x-2 더하기 x-3이 5보다 작다. 결국에는 2x-5가 5보다 작아가지고요. 2x가 10보다 작아서 결국에는 x가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 3 이상 되겠죠? 네. 결국에는 정리해 주시면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5보다는 작은 거니까요. 겹치는 범위 3과 5 사이.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인가 이 범위 다 합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정리해주시면요. 첫 번째 범위는 지금 뭐였었냐면 0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는 작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범위는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는 작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 이걸 싹 다 합쳐주게 되면 얼마 된다? 정답에서 0부터 5 사이 돼가지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했냐면 실수 A 값 A는 얼마? 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실수 A, B에 대해서요. 2차 부등식의 해가지금 마이너스에다 4까지를 띄어 부등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결국에는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의 식을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렸죠.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2차 부등식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최고차항이 얼마? 지금 1 양수예요. 결국 아래로 분력한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x축이 있습니다. 어떻게 2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자, 요 식을 지금 fx가 줄게요. 여기가 지금 y는 fx입니다. 자, 지금 fx가 0보다 작은 거, 지금 뭐예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그 범위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예요. 맞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잘 보세요. 결국에는 y는 fx와 x축이 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4. 교점은 실근과 같다. 결국에는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갑시다. 자, 결국에는 두 근의 합. 우린 근 곱하기 두근 이용할게요. 자, 두 근에는 뭐가 된다? 3 되는 것이고, 얘는 요 fx식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빼기 4여서 결국 얼마? 얘는 a 빼기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a는 7로 확정. 자, 이제 두 근의 곱 구할게요. 두 근의 곱. 자, 곱 이용해 주시게 되면 결국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분의 b 빼기 1 돼가지고 얘는 b 빼기 1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미지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하자? 여기는 2차 부등식 다시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7x 더하기 6이 0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저걸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앞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조금 번거로 넣어가지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자, 결국 3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 되는 것이고 양변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자? 좌변에 있는 2차식을 한번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네, 실제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x 빼기 3 그리고 3x 더하기 2도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양수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될 것이고 이제 y는 3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수 3분의 2, 하나는 3 되겠죠.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범위, 요 범위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에는 범위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등호 포함되어 있으니까 2 이상
3 이하여가지고요. 문제에서 결국에는 정수 x는 뭐가 있다? 0 가능할 것이고요. 1, 2, 3까지 가능하죠. 개수 몇 개? 개수는 4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풀어나가면서 서술형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x에 대한 이참수하고 지금 직선이 실수 k 상관없이 항상 접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실수 k가 관계없다. 같은 말 뭐다? 그쵸. 같은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인 거 알 수 있겠죠.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리고 접한다. 뭐다? 그쵸. 판별식이 영이다. 어떤 판별식? 이차함수하고 직선을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뭐 하자? 두 거 연립하셔야겠죠. 연립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는 2ax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요. 좌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빼기 ax 그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b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요러한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자? 이 2차 방정식 판별식이 얼마? 0이 되는 건데요. 지금 x의 개수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저는 4분의 d 이용하겠습니다. 자, 결국 4분의 d는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4k 되겠죠. 여기가 네. 4k 되는 거여가지고요. 4k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할게요. 결국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b가 되어서 결국에는 k제곱이 소거가 되겠죠. 그쵸? 소거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ak 더하기 4k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결국 이것이 0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앞의 조건에 의해서 요 식이 뭐가 된다? 요 식이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정리하자? 지금 주인공이 뭐예요? k예요. 어떻게 하자? k에 대한 항 하나 하고 k가 아닌 항 한번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정리해보시면, 일단 앞에 두 개 항이 지금 K도 묶여져 있어야하요. K가 돼 있잖아요. K도 묶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 곱하기 K. 그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0 돼가지고요. 개수가 해당되는 여기도 0, 상수항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2A가 4인 거니까 A는 얼마? 2가 되는 것이고요. B는 마이너스 A제곱에서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A는 2, B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면 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이 루트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뭐와 연관이 있다? 그쵸. 결국에는 방정식에 실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겠다고 뭐야? x축이야. 결국에는 y는 0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차함수 요 이차함수식하고 y는 0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빼기 3은 0. 요 2차 방정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2차 방정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점, 교점 뭐와 연관이 있다? 실근과 연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요거의 실근을 한번 제가 알파, 베타 둘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지금 2루트 2요. 그쵸?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보시면 알파 큰지 베타 큰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거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절대값 쓸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알파 빼기 베타가 2루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알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실근 주어지면. 그쵸?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여서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한 거 실근의 곱은
1분의 k 빼기 3이어서 k 빼기 3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양변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루트 2제곱 파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의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문제 비슷한 거 푼 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거 반드시 제가 기억하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 봤던 요 두 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 곱하기 k 빼기 3 되겠네요. 자, 이제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따라서 결국에는 4 곱하기 k 빼기 3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k 빼기 3은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정답 얼마다? k는 2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비슷한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54쪽에 중단 학점권 문제 있죠? 거기 있는 9번 문제 좀 확인해 보시면 거의 결이 좀 비슷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장제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한 개 가격이 3,000원일 때요. 하루에 200개씩 팔리고 샌드위치 한 개 가격을 100X원씩 인하할 때마다 하루 판매량은 지금 10X개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샌드위치 가격을 인하했을 때 샌드위치 하루 판매 금액을 FX1이라고 합니다. FX를 X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결국 FX의 경우는 뭐냐면 샌드위치 하루 판매 금액입니다. 한 판매량이 아니에요. 하루 판매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볼 건데요. 결국 대응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요 6개 팔면 얼마죠? 하루 판매 금액은 1,000 곱하기 6이어가지고 6,000원인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FX라는 식은 진독해 줄 수 있겠죠? 샌드위치에 판매 금액에다가 그리고 샌드위치의 판매 개수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가볼게요. 자, 판매 금액입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요. 판매 금액 어떻게 나온 거였죠? 3,000원에서 어떻게 100X원을 인상한 거예요. 그쵸? 그거 어떻게 한다? 그쵸? 인하했기 때문에 빼주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3,000 곱하기 빼기 100x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샌드위치 판매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판매량이 지금 원래가 얼마 200개인데 지금 보게 되면 10x개는 어떻게 된다?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더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00 더하기 10x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식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요거의 경우에는 앞에 것은 지금 100이 공통인수잖아요. 일단 좀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얘는 100 곱하기 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지금 10이 공통인수죠. 곱하기 10 해주신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30 마이너스 x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 더하기 x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결국에는 1000 곱하기 600 그리고 플러스 10x 마이너스 x 제곱이어가지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000x 제곱 플러스 만 x 그리고 60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1번 풀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자, fx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요, fx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다시 한번 식을 좀 적어볼게요. 앞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000x제곱 더하기 만 x 더하기 60만이었어요. 그쵸? 그럼 다시 적어보시면 마이너스 1000x제곱 더하기 만 그리고 더하기 만 x에 60만이었죠. 다시 적어볼게요. 네, 여기서 만 x에다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하냐 지금 이 fx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일단은 1000 묶어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그쵸, 여기는 10x 되겠죠. 그쵸, 10x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60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0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죠. 결국에는 25를 더하고 빼고 더하기 뒤에는 60만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000에 x 빼기 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5,000 더하기 60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00에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62만 5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었죠? 네. 자, 결국에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차항에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리고 축은 지금 x는 5가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범위가 x가 0부터 15까지였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범위 봅시다. 0이 뭐 이쪽에 있게 될 것이고요. 15가 저 밑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1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일 때 꼭지점에 y좌표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결국 f가 x가 언제일 때 5일 때여가지고요. 얼마? 62만 5천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소값은 언제이다? 최소값의 경우에는 자, 15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15를 저 여기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F15여가지고요. 마이너스 1000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62만 5천이죠. 62만 5천이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여기 100을 곱해 주시게 되면 100을 곱하는 거죠. 네. 그리고 10만, 마이너스 10만 더하기 62만 5천이어가지고요. 결국 얼마 된다? 정답은 52만 5천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최대값은 x가 5일 때 62만 5천, 최소값의 경우에는 x가 15일 때 52만 5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다음 문제 갈 거고요. 16번 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자, 방정식 근이 모두 실수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방정식의 근이 지금 뭐가 돼야 돼? 모두 실수가 돼야 됩니다. 일단 한번 결국에는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저는 요 좌변이 3차식 한번 인수분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요. 일단 뭐 이용할 거냐면 저는 조리제법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그러면 2k 플러스 2 그리고 여기가 2k 그 다음에 k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선 지금 살짝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한번 마이너스 1을 한번 인수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 그리고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0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 방정식이 좌변식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요. x 플러스 1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가 되는 것이고 얘가 지금 0이 되겠죠. 자, 그럼 잘 보시면 결국에는 일단 앞에 거 x 더하기 1 같은 경우 무슨 근을 가져요? 지금 요거의 경우에는 지금 실근을 가집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3개의 근 중에 하나는 실근이 확정됐어요. 그쵸? 그럼 나머지 이제 근이 뒤에는 2차 방정식이 근인 결국 뭘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럼 실근을 가져야 돼. 뭐와 연관이 있다? 판별식과 연관이 있겠죠. 자, 잘 보시면 어디가 판별식 따라서 근이 계속 정해졌는데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자, 보시면 판별식 0보다 크면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것이고요. 자, 판별식이 0이 딱 될 경우 무슨 근은 중근이요. 판별식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근의 경우에는요. 실근일까요? 허근일까요? 얘는요. 실근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라 했었냐면 모두 뭐라고요? 실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딱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0이 될 경우도 포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것 같다.
판별식 이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인 거니까 8K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결국에는 2차 부등식. 다시 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K 곱하기 K 빼기 8 돼가지고요. 여기가 K축이라고 두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0하고 8. 따라서 지금 보시면 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는 0보다 작을 때 8보다 클 때 되겠죠. 따라서 결국 정답은 얼마다? K는 0 이하, K는 8 이하. 정답, K는 8 이상. 이렇게 문제 풀이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1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x의 범위가요 4부터 5까지일 때요 2차 부등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에는 뭔가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요 사실 부등식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값의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한번 요 2차 부등식이 좀 2차 문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저는 이 일반형을 한번 표준형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한번 제가 fx가 줄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fx의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3k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4를 더하고 빼주시면 되겠죠. 결국 정리해 주시면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4부터 5까지 해서 지금 범위가 다 어떻게 해야 돼? 4부터 5까지는 딱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꼭지점이 지금 2,3개 되는 것이고요. K가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그래프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K가 0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3K는 뭐죠? 0보다 커요. 이 차함수가 이렇게 돼가 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작거나 같은 게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fx가 0보다 작은 것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k가 딱 0이 되면 마이너스 3k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경우 볼게요. 그래프가 접합니다. 접해요. 그럼 요때는 4부터 5까지에서 요게 지금 범위 만족시킨 어딘가요? 딱 접하는 지점 얼마죠? 2예요. 근데 지금 범위가 4부터 5까지죠. 얘도 결국 성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되었어요? 결국에는 k가 언제일 때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2차 함수가 어떻게 될 때, 그쵸? x축과 서다는 두 점에서 만날 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되었죠? 여기가 지금 2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4부터 5까지에서 항상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되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분명히 그러면 4가 얘들 이쪽에 있으면서 5가 이쪽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4부터 5까지는 반드시 2차 함수 값이 반드시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함수값이 음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쵸? 4가 이쪽에 있으면서 5도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해 가시나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F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F5도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형들 첫 번째 식은 볼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어차피 F5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요. 이민인 자동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보시면 꼭지점이 2, 얘는 지금 3K잖아요. 마이너스 3K잖아요. 5가면 아래쪽에 있어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X는 4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F5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F5 함수값 구할게요. 구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9 빼기 3K가 0보다 같은 것이고요. 정답은 뭐다? K는 3 이상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또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어쨌든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잘 보세요. 4부터 5까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X축보다 지금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2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분명히 4하고 4 이쪽에 있을 것이고 5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최대값,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봐도 최대값이 언제 그치 F5일 때니까 얘가 0이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요. 결국 이 풀이가 우리 방금 풀었던 이 풀이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볼까요? 18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연립부등식이 해가 지금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A 범위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신 다음에 이제 겹치는 부분을 만족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 그걸 어떻게 하자? 각각의 수식들을 2차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 보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 식을 제가 1번에 두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을 한번 2번 두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이제 1번의 경우에는 일단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 x-2 곱하기 x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0보다 큰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2차 부등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과 2가 실근이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범위는 이렇게 돼가지고요.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된다? x가 3보다는 크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우리가 일단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의 경우에 일단 한번 우리가 얘는 인수분해는 가능해요. 실제 해보시게 되면 3a 빼기 3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보시면 3 곱하기 a 빼기 1이어가지고요. 합해서 이 마이너스 a 더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쵸?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x-3 곱하기 x-a-1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잘 보시면 일단은 지금 케이스가 쪼개집니다. 일단은 실근이 지금 3하고 a 빼기 1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3하고 a 빼기 1이 지금 대수관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결정됐나요? 안 정해졌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잠정적인 해를 먼저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케이스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쵸. 첫 번째의 경우에는 3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 그쵸.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a 빼기 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있죠.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a 빼기 3이.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그쵸. 요금은 x가 3의 해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분류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없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1번에 나왔던 요 해하고요. 요 공통 부분이 지금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그럼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3번은 자동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었나요? 3번은 탈락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첫 번째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한번 저는 이거 한번 수직선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x가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는 지금 크면서 2보다는 지금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번의 해가 되는 것이고요. 자, 2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3보다는 큰 것 같으면서 a 빼기 이하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3하고 a 빼기.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여가지고요. 만족되나요?
안 돼요. 그쵸? 왜?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도 탈락이 되는 거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어딜 볼 수밖에 없다. 그쵸? 여기 말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a 빼기 3인데 일단 보시면 a 빼기 1도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요. 아까 전처럼 a 빼기 1 여기 있어요. a 빼기 다시 할게요. a 빼기 1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얼핏 보면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이쪽에 등호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그러면 a 빼기 1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보다는 바깥쪽에 있어야겠죠. 결국에는 a 빼기 어디일 수밖에 없냐? 여기 말고 a 빼기 1의 경우에는 2보다는 더 바깥쪽에 있어야겠죠?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a 빼기 1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까지 해서. 그 다음에 공통범위가 딱 2부터 3까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되었죠? 아, 일단은 그러면 하나 알 수 있다. a 빼기 1이 2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만약 a 빼기 1이 2보다 작될 것이냐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정말 만약에 a 빼기 1이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거를. 축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지금 2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3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a 빼기 1이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요.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있어버리게 되면요. 부등식 해가요. 겹치는 부분이 여기 두 군데 생겨요. 두 군데가.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빼기 2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 3분의 3을 더 작게 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항상 경계값에서 답이 보통 갈리거든요. 이게 같을 때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a 빼기 2가 같아요. 그럼 되나요? 그럼 잘 보세요. 1번의 해가 뭐였냐면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 2번의 해의 경우에는 2 이상 3 이하거든요. 그럼 두 개 겹치는 범위 뭐예요? 두 개 겹치는 범위가 지금 보시면 한쪽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요. 한쪽은 이를 포함해요. 그럼 겹치는 범위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요때는 뭐가 된다? 그쵸? 만족하죠. 얘는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a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2보다 큰 거예요. 두 번째는 그쵸? 요거의 경우엔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 잘 보세요. 한쪽은 마이너스 3 안 포함했어요. 한쪽은 마이너스 3 포함했죠. 그럼 겹치는 범위는 한쪽만 포함한 거니까 안 겹치는 거죠.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2보다 크고 3 작과 같은 것이죠. 얘도 계속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에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식으로 특히 부등식 문제에서는요. 뭐 범위를 구하는 문제 나오면요. 항상 경계값에 특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답이 갈리거든요. 되셨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양변 더하기 1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a가 3까지다. 답을 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요, 이 단원 같은 경우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실제 해보시게 되면. 일단 양방대합니다.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연관성, 3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 그리고 2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까지 정말 내용 방대해요. 그리고 뇌 요소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교과서 말고도 학급형 기출, 환경평가 기출 확인해 보시면요. 이 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속속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한 연습들을 좀 해주셔야만 여기 단원에서 틀리지 않고 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대단한 문제도 모두 다 풀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 10강에서는요, 교과서 뒤에 있는 수학 익힘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익힘책 같은 경우는 역시 문제풀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꼭 문제 풀고 나서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복습 열심히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